안녕하세요. 솔라 상담실의 상담사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솔라 상담실에서는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는 동물매개 상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매개 상담이 무엇일까요? 동물매개 상담은 동물매개 치료와 상담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상담인데요. 동물매개 치료라는 거는 기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치료, 동물과 그 전문가가 함께하여서 내담자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꼭 강아지로만 하지는 않고요. 고양이로 하는 데도 있고, 닭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초의 동물로는 말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이용해서 내담자가 이제 활동을 통해서 좀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이 증진되고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상담사만 실시하지는 않고, 의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요. 심리학자가 실시할 수도 있고, 정신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알기로는 작업치료, 이런 쪽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상담. 상담은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봤듯이 내담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대화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내담자가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 가야 하나라는 것들을 주로 목표로 해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실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동물매개 이 치료와 상담을 접목한 동물매개 상담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 어떠한 효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심리적 어려움은 당연히 풀어갈 수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동물들과 함께함으로써 사회화도 당연히 증진되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 오신 내담자분들을 보면 특히 아동의 경우에 처음에는 동물에 관심이 없었고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애는 동물에게 관심이 없다. 아마 끝까지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내적인 그런 심리적 고통들이 많이 얽매여 있는 것들이 많이 풀어지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이 동물, 우리 파트너 독을 위해서 자기가 쿠키를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선물을 만들어 보겠다. 열매야, 솔라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성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좀 동물하고 대면대면 했던 분들도 이제 시간이 쌓여가면서 정도 들게 되고 또 내가 이곳에서 얘기를 또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 동물에 대한 애정도 생기게 되고 내가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안아주기, 스킨십 이런 것들도 많이 증진되셔서 사회화도 많이 증진되신 상태로 사회에 나가시고 상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솔라 상담실에서는 이 동물매개 상담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솔라 상담실에서는 동물매개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함께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에요. 요즘 놀이 상담이나 아니면 미술 상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저희도 놀이 상담, 미술 상담 당연히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동물을 함께하는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동 상담의 경우에 이제 강아지를 위한, 파트너 독을 위한 집 만들기, 파트너 독과 함께 미술하기, 파트너 독을 그려보기, 파트너 독과 스킨십 해보기, 파트너 독을 위한 장난감 만들어보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게 자기 혼자만 맞춰서 노는 것들이 아니라 저는 반려견들과 함께함으로써 타인들과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타인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나는 타인에게 어떠한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타인이 나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나를 많이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 상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회성이 많이 부족했던 아동일지라도 이게 종결 시점에는 사회성이 정말 많이 늘은 상태로 종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성인 상담의 경우에는 동물매개 상담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요?
먼저 동물매개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성인분들은 오실 때 동물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마음을 많이 여시고 자기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고요. 그러나 동물을 통해서 또 활동들도 하는데요. 뭐 명령어를 하고 간식 주기, 혹은 동물에게 스킨십하기, 동물에게 뭐 이야기, 하고 싶은 말 해보기, 동물의 눈 초점을 맞춰보고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보기와 같은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내담자분들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접목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일하면서 동물매개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물들이 비판단적이라는 겁니다. 내담자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담사가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상담사가 무슨 생각을 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건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동물들은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든, 내가 소득 수준이 어떻든, 내가 뭐 어디에 살든, 내가 어떤 옷을 입든, 내가 씻든 안 씻든 나 자체를 되게 사랑해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동물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만으로도 점차적으로 쉽게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상담실을 오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입니다.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꼭 마음이 편하기만 한 그런 활동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상담을 되게 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들과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저희 동물매개 상담을 진행하게 되다 보면 솔라 보고 싶어서, 열매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강아지 하나만으로도 상담을 오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동물매개 상담이 적합하신 분, 그리고 동물매개 상담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자신의 이야기가 하는 것이 되게 꺼려지시는 분들, 또 이 사람이 내 편 안 들어줄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을 통해서 이 비판단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받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가 무엇인지 좀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동물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이 동물매개 상담이 얼마나 즐거운지, 상담 오는 것 자체가 즐겁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내가 상담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상담센터에 가려고 하다 보면 좀 꺼려지시고 동기부여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동물매개 상담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두둥,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성인인데 내가 사람들하고 속하는 게 조금 어렵고, 또 사람들과의 좀 갈등이 내가 잦고, 혹은 갈등이 잦진 않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 혹은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내 자식이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혼자 노는 걸 더 좋아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시고 고민이 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동물매개 상담이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런 분들은 동물매개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매개 상담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솔라상담실의 김민지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